라스빅딜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체크해보고요.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지은 이지스탁 대표, 정태근 이스토리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재건주 이야기로 이 시간 문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러우 전쟁 이제 일단락 되겠지라는 시장의 이야기가 참 많았는데 또 확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의 변동도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과연 이 변동성을 타고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한미 글로벌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두 분 모두 종가에서 의견 주셨어요. 정태근 이사님 의견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재건주를 보려면은 네. 뭐 전문가는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쟁이 계속 진행될까 아니면 끝이 날까 이 부분을 봐야 되잖아요. 네. 이게 그 소모전으로 만약에 끝이 나지 않게 된다면은 소모전으로 계속 갈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러시아는 질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양보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거기다가 정말 우크라이나 쪽은 우울한 얘기가 남자들이 없대요. 이제 여성들까지 이제 징집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금 전쟁 수행 능력이 안 되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푸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도네츠크라든지 헤르손이라든지 헤르손 아래쪽에 있는 크림반도라든지 이쪽만 점령을 해도 충분히 명분이 되는 상황이에요. 예. 계속 전쟁을 하게 되면 뭐가 들어가죠? 돈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양쪽 다 누가 좀 말려줬으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솔직히 좀 들어요. 네. 네. 그러면은 가장 찬성할 것은 저는 푸틴이라고 봐요. 푸틴. 왜냐면은 아침에 탄도미사일 공격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걸 굳이 미국 쪽에 알릴 이유가 있을까요? 30분 전에 미국에 일단 먼저 통보를 했다 얘기를 했거든요. 뭔가 합을 맞춘 느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네. 아, 전쟁 더 할 생각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재건 관련주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한미 글로벌은 아시겠지만 그동안 재건주가 아니었거든요. 예전에 기억날지 모르지만 네옴시티, 네. 그죠? 네. 네옴시티 네.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영국이라든지 미국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우크라이나까지 진출한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어저께 대량 거래가 터지게 되면서 변동성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상승의 출발점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테마주 같은 경우 추격 매수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차라리 어제 같은 날 한미 글로벌 같은 종목은 잡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오. 그래서 오늘 조정이 나왔을 때, 오늘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아침에 조정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신상론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중고차보다는 새 차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증권시장도 주식시장도 네. 이렇게 신상 새로운 수혜를 찾아 나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한미 글로벌이 딱 그런 구미에 떨어지는 종목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재건주 보려면 기존에 많이 거론이 됐었던 종목보다 좀 말씀하신 신상 네네. 종목들을 고르는 게 맞는 전략인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죠. 어. 왜냐하면은 네. 지금 시장의 자금이 좀 한정돼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쏠림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게 되면은 예전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 가지고 모듈 주택 얘기하게 되면은 SY라는 종목이 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 바톤이 이어받아 가지고 지금 누가 하고 있죠? 범양건양. 범양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같은 이유, 같은 명분이 있지만 이유가 있지만은 다른 종목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은 항상 이렇게 새로운 종목들을 찾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한미 글로벌이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궁에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미 글로벌은 지금 자리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조금 사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패턴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미 글로벌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예, 지금 재건주와 방산주 사이에서 이제 줄타기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지금 이사님 말씀으로는 치열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종전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네네. 보인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재건주에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 분 다 한미 글로벌에 대해서는 종가 매수 의견을 들려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은 핀테크 기업 아톤입니다. 네. 자, 최근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오늘은 낙폭을 좀 키웠거든요. 자, 그런데 이 기업이 20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지속하고 있어서 실적이 탄탄한 상황입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두 분 모두. 다 예, 종가 네. 매수 의견 들려주셨고요. 이지은 대표님 말씀 들어볼게요.
네, 오늘 좀 시장 분위기가 막판 후반에 가가지고 좀 사실 살짝 좋아지진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또 좀 악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아톤도 마찬가지로 살짝 차익 실현 물량과 그리고 지금 5% 정도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좀 상방 추세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좀 더 열어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탄력이 단기적으로 나온 종목들은 손절선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미리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4,900원 정도는 좀 손절선 잡고 매수는 가능하지만 좀 대응하셔야 된다는 부분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핀테크 보안 솔루션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흑자 전환에 대한,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탄탄히 갖고 있는 가운데 지금 정부와 한국은행이 대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CBDC 사업인데 여기서 실증 사업에 전격 참여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어요. 최근 들어서 CBDC 관련돼서 좀 조용했었는데 다시 한번 관련된 소식들이 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의 모멘텀이 또 같이 곁들여져서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분위기에 좀 맞는 그런 모멘텀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것보다도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불안한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실적으로 계속해서 증명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 그것도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특히 11월 20일, 19일에는 이제 상한가에 안착을 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굉장히 좀 단기 힘이 강하게 수반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보안업계 상당히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실적을 만들어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경쟁사가 거의 금융 쪽 보안은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경쟁에 대한 부분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가지고 있고, 지금 결국에는 수급적인 요인이 최근에 거래량이 정말 전무후무하다 해도 네.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래량이 상당히 없었는데 지금 19일에 정말 거래량이 굉장히 강하게 터져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 이평선에 대한 지지라인만 계속해서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는 추세가 다시 한번 상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단기 관점에서는 좀 유효하고, 물론 실적 베이스를 본다고 한다면 약간의 기노업도 가능하긴 하겠지만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손절선 잡으시고 단기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격 전략 잘 잡아보자라고 말씀 주셨어요. 업계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독보적인 실적 매력 돋보이는 아톤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알테오젠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제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마음을 바짝 졸이게 만들었는데 오늘도 좀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옵니다. 일단 어제 그래도 노이즈가 일단락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생각보다 낙폭이 깊어서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나 X. 그러면은 이지은 대표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 이제 뭐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 머크가 알테오젠의 경쟁사 지금 계속해서 특허 무효 소송 이야기 나오면서 지금 노이즈가 굉장히 네. 불거졌어요. 근데 어떤 이슈가 나올 때마다 상당히 회사에서는 빠르게 즉각적인 대응을 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20%에서 정말 강한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이대주주가 또 장내 매수를 하면서 알테오젠 역시나 견고하구나라는 그런 투자자들의 좀 심리 개선에 굉장히 도움을 줬는데 네. 여전히 특허 소송에 대한 노이즈가 시장에서는 좀 불안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이 이슈가 나왔고 또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 오늘 IR을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게 지금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화가 돼서 최악의 경우가 발생을 한다. 우리가 발생하지 않았던 이런 특허 부분에 대해서 무슨 일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는 할로자임이 로열티를 달라고 해도 머크 쪽에서 주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피해적인 부분들은 없다라고 그 부분을 명확하게 좀 해소를 시켜줬고 일단 여러 가지 좀 이번에 이런 특허 무효 심판 청구를 한 부분도 결국에는 키트로다 SC 내년 출시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뒷받침을 해주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네. 했어요. 근데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의 흐름을 봤을 때는 어저께는 이제 이대주주가 매수를 해줬고 이제 믿음이 굉장히 강해졌는데 지금 결국에는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요즘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수페타시스도 유증 이야기 나왔을 때 네. 아니다라는 이야기 많았는데 결국엔 사실화가 됐고요. 네. 그래서 이게 혹시나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틀 정도 계속해서 좀 피로도가 높다 보니까 그렇게 될 바에는 일단은 좀 피하고 보자라는 그런 투자자들의 심리도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그동안 신용으로 또 매수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반대 매매 물량이라던가 단기적으로 계속 치고 빠지려고 하는 부분들의 그런 좀 매매 스타일을 가지신 분들이 네. 굉장히 좀 어지럽게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하루 동안 변동폭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알테오젠 기업에 대해서 부정의 의견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체력도 약해져 있고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좀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더 큰 어떠한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 굉장히 좀 피로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X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 기업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단 시장의 체력이 좀 떨어진 상황에서 작은 노이즈에도 주가 변동성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조심하자 이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정태근 이사님께서는 어떤 말씀 더 붙여주실 건가요? 알테오젠이 어제 많이 변동성이 나왔고 오늘 네. 많이 빠지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이전부터 저는 좀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11월 18일부터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은 갭을 동반한 하락이 그때 먼저 출현이 됐고 네.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락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특허침에 대한 어떤 제기가 물론 노이즈가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된 요인이 뭐냐? 우리가 그걸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하면 될 것 같아요. 빅파마 기술이죠. 자, 잘 보세요. 알테오젠의 주가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렇게 탄력적으로 계속 갔던 이유가 네. 모 증권사에 계신 연구원분이 이 종목을 되게 잘 아시잖아요.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요? 네. 빅파마와 기술 이전. 그러면서 로열티가 얼마가 되고 앞으로 빅파마 추가 계약이 나오지 않을까? 그냥 계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래서 빅파마 기술 이전부터 봐야 되는데 자, 제가 근데 11월 18일부터 얘기 말씀드린 건 뭐냐면 네. 로버트 케네디라는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이 됐어요. 예. 그게 11월 18일 날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 뒤부터 알테오젠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왜 거기서 잡고 있냐면은 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이 되게 되면서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같은 빅파마 같은 종목들이 다 하락을 했어요. 왜 하락하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 자, 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트럼프의 공약이 약가에 납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빅파마 같은 경우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약값을 인하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 이 빅파마 쪽하고 우리나라 알테오젠이나 이런 기업들이 어떤 연결고리 했죠? 기술 도입, 기술 이전 이런 연결고리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명이 되고 난 이후에 이 빅파마를 제재를 하게 된다라면은 네. 기술 도입 소식이 앞으로 작아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아. 지금 머크, 그다음에 산도스, 그다음에 일본 모 기업하고 기술 계약 소식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이런 소식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걱정 때문에 그때부터 주가가 좀 하락이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최근에 그러니까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는 12월 초부터 주가 하락이 있어 왔거든요. ABL 바이오라든지 바이넥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면 10월 달, 11월 달 하락이 나왔어요. 근데 알테오젠이나 이런 종목들은 하락이 좀 뒤늦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 뒤늦게 나온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미국에서 나온 보건복지부 장관 이슈 요것 때문에 빠지게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발점으로 저는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그때부터 이제 알테오젠은 눈치 게임이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 빠져서 이런 말씀드린 것들이 아니라 네. 그때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목을 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소상히 좀 말씀드렸어요. 예. 저 짧게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라서 한 1분 안쪽으로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주부터 저한테 왜 그러세요? 펩트론 있잖아요. 네. 오늘 하한가까지 네네.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비만주 보내줘야 될 때냐 이런 얘기가 네네.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제가 빅파마와 기술 이전 여기서 출발했잖아요. 네. 펩트론도 날짜를 보게 되면 지금 10월 8일부터 또 네. 5만 원대에서 가파르게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10월 8일에 어떤 뉴스가 나왔죠? 일라일리하고 네. 기술 협약 추진되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네. 그럼 이것도 결국 빅파마 기술 이전 이슈와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뒤늦게 비만 치료가 빠지는 건 알테오젠이 먼저 빠지고 난 다음에 순차적으로 힘이 빠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지금 이유 찾으려면은 아마 이유가 없을 거예요. 시장에서. 예. 네. 알겠습니다. 와 이게 정말 이제 한숨밖에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어서 두 분께 좀 많은 시간을 드리면서 여쭤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로제가 또 이제 신곡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YG 플러스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2의 아파트가 나오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자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엇갈렸네요. OX로 엇갈리네요. 네. 이재은 대표님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 뭐 테마성이긴 하지만 일단 네. 요즘에
그 엔터 관련된 종목들이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음. 그리고 지난번에 아파트가 흥행을 했을 때 올랐던 종목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뭐 YG 플러스가 있겠지만 광고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시세 흐름을 했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모비데이즈, 플레이디, EM넷, 오리콤 이런 종목들 시세가 강하게 나왔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주도 섹터가 부재하고 뭐 어디에 우리가 딱 믿고 투자할 만한 부분이 어디 있을까?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여기저기 관세에 대한 이슈라던가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피로도를 느꼈던 투자자들이 오히려 지금 관세에 대해서 좀 자유롭고 엔터 같은 경우에는 문화를 수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관세에 대해서 자유롭고 오히려 단기적으로 어떠한 피해적인 부분들이 없을 만한 쪽으로 약간 테마 수급이 쏠릴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 단기적으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마쳤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 없이 다시 한번 시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딴 것보다도 지금 두 번째 신곡이 또 공개가 되니까 네. 그것도 또 잘 되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좀 그렇게 보는 심리도 있는 것 같고요. 전 이것도 되게 좀 신기했는데 지금 브루노 마스가 이번에 그 오사카 쿄세라돔에서 개최되는 무대를 같이 꾸민대요. 마마. 예. 네, 마마. 그래서 네. 이게 온다 안 온다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와서 둘이 같이 공연을 하게 되면 그 유튜브나 이런 음원에 대한 부분들이 더 관심도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새로 나오는 곡도 브루노 마스가 프로듀서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시너지 효과가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의 이런 흐름들이 다시 한번 K-팝 관련돼서 좀 관심도를 좀 올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엔터 관련된 종목들 요즘 시세 흐름이 전반적으로 다시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이거와 연동을 해서 저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당장 어떤 피해를 보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섹터로 지금 이 엔터 쪽이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태근 이사님은 X를 들어주셨네요. 네. 일단은 이게 비교가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 예전에 강남스타일 기억나시죠? 아, 네. 예. 지금의 아파트 열풍하고 강남스타일 열풍을 저는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강남스타일이 흥행하고 난 다음에 싸이가 되게 후속작에 대해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예. 네. 근데 그 뒤에 후속작이 나왔지만은 물론 흥행을 안 한 건 아니지만은 그만큼의 열풍은 없었거든요. 맞아요. 네. 어찌 보면 YG 플러스는 아파트 테마라기보다는 전 개인적으로 로제 테마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면 이 로제라는 아티스트를 통해서 테마를 만들게 되고 주가 급등이 나왔고 그러면 한 번 정도 이렇게 시세가 크게 났는데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그런 시세를 또 만들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아까 전에 그 첫 번째 질문에서 신상론 계속 얘기했는데 네. 앞으로 이제 새로운 테마들이 많이 나오게 될 거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세 분출할 것들이 많이 나올 건데 이미 급등이 났던 YG 플러스 쪽으로 자금이 또 갈까? 그런 생각이 좀 문득 들더라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좀 보내주는 게 맞지 않을까? 네. 그리고 새로운 걸 찾는 게 낫지 않을까? 네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재료의 좀 신선도가 떨어졌다라는 측면에서 YG 플러스 X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 선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진짜 연일 오르고 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당분간 이 가상화폐 시세가 더 좀 뜨거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코인원 지분 보유하고 있는 컴투스 홀딩스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동감해서 의견 전해주셨는데요. 정태근 이사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사실 이제 그 가상화폐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적절히 추천할 만한 종목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컴투스 홀딩스는 가상화폐 관련주도 될 수가 있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은 네.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주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자, 최근에 와서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뜨거워지고 있고요. 거래대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2021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거래 대금이 또 21조를 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상화폐 거래를 하게 되면 누가 돈을 벌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가상화폐 거래소거든요. 예. 예전에 업비트하고 비썸이 돈 벌어가지고 강남에 빌딩을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이런 흥행이 하게 되면 또 거래소에 돈을 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코인베이스라는 종목도 주가 잘 가고 있거든요.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코인원, 그러니까 컴투스 플러스는 자회사와 함께 코인원 지분을 38%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지분만큼의 혹시라도 배당이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다른 우기술 투자 같은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코인이 올라가게 되면은 컴투스 홀딩스도 그 흐름을 조금 더 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컴퓨터 홀딩스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지은 대표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앞서서 말씀하신 부분이랑 좀 동일하게 저도 말씀을 드리면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엑스플라 관련된 사업을 또 하고 있고 코인원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어우러지는 그런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진짜 쉬지 않고 달려나가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물론 비트코인과 연동돼서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그렇게 강하게 이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 가운데서도 컴투스홀딩스가 코인원의 지분을 꽤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40% 가까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종목들보다 추가적으로 좀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대장주를 찾았을 때 예전에는 우리기술투자라던가 뭐 네. 위지트, 하나투자증권을 봤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컴투스호 홀딩스를 좀 더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비트코인의 시세는 좀 지속된다라는 전제 하에 당분간은 단기적으로 좀 시세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이 또 전일보다 거래량이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시세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저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지금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거래소 지분을 꽤 많이 들고 있다라는 점, 비트코인 가격 상승하는 가운데 더 직접적인 연동성을 보일 가능성 높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마감 지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